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조합 연산 법칙을 좀 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서로 다른 두 개 중복해서 네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두 숫자를 좀 더하기해서 6에 빼기라니까 5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가볍게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좀 만듭니다. 일단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좀 4개의 자리를 만들고요. 일단 홀수가 되면 뭐 1위자리 부분이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홀수는 1, 3에서 두 가지가 되겠고 뭐 중복 허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4가지, 4가지 이런 형태로 그냥 계산해가면 되겠죠.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가면 되겠습니다. 64에 128 해서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홀수라는 조건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6제곱이니까 6번 중에서 뭐 x제곱이니까 x를 2번 선택하면 되죠. 2x를 2번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 1을 4번 선택해주면 되는데 뭐 개수는 6 컨비네이션이 하고 곱하기 2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3, 5, 15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뭐 60입니다라고 계산해가는 내용 되셨죠? 이항 정리 뭐 가장 일반항 형태 n 컨비네이션 r에 뭐 x의 r 제곱 뭐 개수가 또 있었으면 뭐 개수 a의 n 마이너스 r 제곱 이런 형태로 일반항 부분들을 좀 처리해가는 내용 이 부분만 이게 좀 x 플러스 a의 n 제곱 전개식에서 x r제곱의 이제 개수를 좀 살펴가는 내용이죠. 일반항 부분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다음 표는 어느 학급 25명이 혈액형을 조사한 겁니다. 조사 결과가 좀 나와있죠. 한 명을 뽑았을 때 혈액형이 A형 또는 B형 확률 또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전체는 뭐 25명이 되겠고 A형, B형 그럼 7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5분의 16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 확률을 일단 뭐 이렇게 실제 조사한 항목에서 이제 표 부분에서 표 보는 방법만 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부분 좀 더하게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확실하게 알려져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조건부 확률 형태의 좀 식이 되어 있는데요. B, A 이런 형태가 되었으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독립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확률 곱하기 B 확률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주게 되면 뭐 약분해가지고 그냥 뭐 PB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요. 원래 뭐 독립이게 되면 이제 사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아니라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곧바로 그냥 B의 확률, B 확률입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A 확률하고 좀 이렇게 같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A 확률, B 확률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겠고요. 그러면 위에 이제 P, A 교집합 B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PA 곱하기 PB였고, 좀 문제에서 B 확률 구해가는 거니까, 뭐 둘이 또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B 확률의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되겠고, 이게 이제 16분의 1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4분의 1입니다라고 계산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독립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제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교집합의 확률은 A 확률 곱하기 B 확률입니다. 이 부분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헌혈에 참여한 2학년, 3학년 학생 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좀 잘 정리되어 있죠. 선택한 명이 남학생일 때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2학년 학생일 확률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전체 가지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남학생이 이제 72명이 되겠죠. 이때 이제 2학년 남학생은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그래서 72분의 40 이렇게 좀 답이 돼가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만 좀 잘 기억하고 해서 바르게 적용해 가면 또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8, 9, 72, 8, 5, 4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확률은 9분의 5입니다라고 분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부 확률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비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1, 2, 3,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3번 던졌을 때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했을 때 한 번 나온다.
이런 게 이제 독립시행이 되는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좀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중에서 한 번 나와요. 그러면 3분의 2가 한 번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3분의 1이 두 번 나옵니다라고요.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P1이 되겠고요. 2번 나올 확률은 P2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3번 중에서 2번 나와요. 3분의 2가 이제 제곱이 되겠고, 3분의 1 1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누기라고 했으면 이 순서대로 계산해가면 되겠죠.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부분들도 뭐 똑같이 3, 3이니까 약분해주면 되겠고요. 3의 세제곱부터 또 다 같이 또 약분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는 그럼 뭐가 남는 거죠? 2제곱이 남겠고 여기는 2 이렇게 1제곱 이렇게 남는 건가요? 아이쿠 그렇게 되면 뭐 4분의 2니까 2분의 1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한 번 던져서 6인 학생이 눈에 나오는 거 3분의 2 확률 구해가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일단 뭐 3번 던졌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런 판단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P1, P2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 검은 공 들어있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2개 이렇게 좀 들어있고요. A 주머니 돼 있고 그 다음 B 주머니에는 4개 요 2개 좀 들어있습니다. 3개, 2개 이렇게 좀 들어있죠. 3개 좀 2개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A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B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2개의 공이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이렇게 한 개를 넣어주는데 이때 이제 흰 공을 가느냐 이제 검은 공 가느냐에 따라서 B 주머니에서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뭐 흰 공이 간다는 얘기는 6분의 4니까 3분의 2 곱하기 해주겠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공이 좀 6개로 바뀌었습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이때는 뭐 흰 공이 왔으니까요. 뭐 여긴 검은 공 개수는 그대로 변함이 없죠. 2개 모두 검은 공이다. 2개에서 2개를 꺼내는 그런 확률이 되겠고요. 3분의 1 확률은 이제 검은 공이 가죠. 그럼 6 컨비네이션이 중에서 이때는 검은 공 개수가 3개를 넣었으니까 3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이 6 곱하기 3, 5, 15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15분의 1에다가 여기는 3 곱하기 15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45분의 2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5, 9, 4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해서 정답은 뭐 9분의 1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어떤 일을 벌여졌냐에 따라서 뒤에 부분의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큰 흐름틀에서 벌어지는 게 좀 나눠서 풀어가는 부분들 됐죠? 뭐 두 번째 일단 이제 첫 번째 좀 사건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상황 바뀐 부분들만 조금 점검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릿수가 적혀져 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데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중에서 가장 큰 수가 3 이하거나 6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6 이상은 좀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1, 2에서부터 5, 6, 7, 8, 9 이렇게 쳐야 되는데 3, 4까지 써도 되겠군요. 6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런 카드를 좀 꺼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6 이상 구해가는 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뭐 이렇게 좀 10일 때까지 이렇게 좀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요. 이때는 전체에서 가장 큰 수가 5까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0장에서 3장을 골라내는데 자 이제 최대값이 이제 5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5장에서 이제 3장을 좀 골라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3 이하라는 얘기는 1, 2, 3 이렇게 돼서 최대값은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10 컨비네이션 3분의 1 이렇게 하나만 좀 더 더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9, 8, 3이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3, 3은 9, 3, 4, 10이니까 120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10까지니까 이제 110까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그럼 12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120분의 111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3으로 좀 약분이 돼야 되는데 약분이 좀 되나요? 3, 4, 10이 되겠고 3, 3은 9에다가 3, 7이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해주면 되겠죠? 40분의 20, 37이 아이고 120분에 그냥 111로 그대로 써있는데요. 제가 좀 약분을 잘못한 겁니까? 37 곱하기 3이면 37이 21, 111 맞는데? 아이고 3, 40에 아이고 이거 약분이 좀 안 되는데요. 일단 120분에 111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어느 해 초 국내 국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세계 회사 이
점유율이 40, 30, 30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각 회사에서 소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30, 10%가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형차를 한 대 구입했을 때 이 차가 H사의 자동차일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소형차를 구입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H사 이렇게 돼 있죠. 큰 틀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점유율이 뭐 10분의 4가 되겠고, 이 회사는 소형차가 어떻게 된가요? 1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2, 10분의 3, 30%니까. 그다음 소형차 차지하는 비율은 또 10분의 3 처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엔 30%, 소형차 차지하는 비율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이때 이제 H사는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2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분모가 좀 다 똑같이 100분의 1로 좀 통분이 약분이 되겠죠?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8, 9, 3분의 8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그럼 20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5, 4, 2, 10, 아이고 4, 5, 20 이렇게 줘야죠. 4, 2, 8. 아이고. 그래서 5분의 2입니다라고 확률을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계산됐죠? 이때 이제 곱하기 해달라. 그렇다는 얘기는 곱하기해서 10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소형차를 구입했다는 전제 조건 깔려 있고요. 이때 이제 뭐 H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조건부 확률을 좀 판단해 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가장 큰 핵심이 돼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별수 x의 확률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부터 3까지 확률 물어봤는데요. 연속 확률밀도 함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제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죠. 확률입니다라는 이야기. 뭐 3일 때까지 확률 이렇게 되는데요. 뭐 kx 돼 있어서 여기 뭐 좌표 자체가 뭐 3k 되는데 삼각형 넓이 총합이 1입니다. 이런 부분 해도 되는데 나중에 뭐 2부터 3까지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2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닮음이 되잖아요. 2대 3. 그럼 이제 넓이비는 이제 제곱비가 되는 거니까 이 앞쪽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9분의 4를 좀 차지했거든요. 그럼 뭐 뒤에 이제 이쪽 넓이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 2부터 3까지 여기 부분들은 그럼 당연히 9분의 5입니다라고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굳이 뭐 k 값을 구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도형적인 좀 특징을 조금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꼭 필요하다면 넓이 자체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2분의 1에 뭐 3 곱하기 3k는 뭐 1입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k 값을 구해서 풀이를 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도형의 특징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처리 가능한 거니까 굳이 좀 시간을 좀 많이 쓸 일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1, 2, 3 아니 135군요. 1, 2, 3이 아니라 135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세 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이제 x 바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x바 이런 것들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좀 표를 만들어 보면 되죠. 135, 135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x바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1, 1에 이제 평균해주면 1, 1, 3에 2 여긴 뭐 2가 되겠고 1 오면 6에 3, 3, 3 처리해주면 되겠고 4, 4, 5 해서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x 파이 최소값 최대값 했는데 뭐 최소값 1에다가 최대값 5로 되니까 합이 6이다. 기억은 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일대의 확률, 3일대의 확률들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세 군데가 나온 거죠. 여기 3, 3, 3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3번 등장하는 거니까 전체 9번 중에서 3번입니다 해도 되겠고요. 뭐맨 처음 이쪽에 확률이 3분의 1, 뭐 3분의 1 만나서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3번이니까, 더하기 또 3분의 1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또 맞는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또, 아이고, 평균 분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건 뭐 표본에서 구해도 되겠죠. 표본에서 1, 2, 3, 4, 5 해서 확률들은, 그럼 이제, x 바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9분의 1, 2, 3, 2,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균 분산을 구해도 되는데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모집단에서 1, 3, 5 해서 확률 들으면 3분의 1, 1, 1 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게 되면요. 3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9 이렇게 처리되니까 평균 당연히 3이 되겠죠. 대칭 구조모양이 됐으니까. 됐습니까? 뭐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그냥 곧바로 분산해도 되겠는데요. 그냥 뭐
뭐 평균이 3대 있으니까 차이가 2니까요. 편차 제곱을 평균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제곱해서 4, 2제곱해서 4, 그 다음에 또 3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3분의 8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일은 표본 평균하고 이게 이제 모평균이 이제 똑같습니다라고 되는 거니까요. 문제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산을 좀 구하라고 했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그냥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뭐 표본을 좀 두 개 끄집어내는 거니까 3분의 8을 좀 2로 좀 나눠서 3분의 4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런 연산이 위에 있는 긴 연산보다는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3분의 8 이렇게 한 부분이 3분의 8입니까? 이건 좀 아닌 거죠. 3분의 4, 3분의 4인데 좀 잘못됐네요. 그래도 뭐 이거 3분의 8은 정답이 아니죠. 이거 좀 잘못됐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를 공부해 갈 때 우리가 좀 한 번쯤 공부를 좀 하게 되는 좀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론 진정한 이론 공부를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샘플 예를 들어서 하는 이론 공부니까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0일대의 확률, k인데 1부터 99일대의 확률, 그 다음에 100일대의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 확률이 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형태로 주어져 있죠.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형태. 독립시행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진 분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항 분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시행의 수는 100이 되겠고 K의 K가 좀 일치되는 거 보니까 일어날 확률이 5분의 4인 그런 확률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뭐 평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NP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20에 8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다 이제 80에다가 5분의 1을 좀 한 번 더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 6, 30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좀 평균을 구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2배 익스펙테이션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0 이렇게 되니까 15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그마 값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2배의 시그마 x에서 처리해가면 수 있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게 좀 분산이 16에서 표준 편차는 4가 되니까 8입니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51입니다. 라고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재미난 표현이네요. 아이쿠, 확률들은 좀 무지무지 화려하게 좀 포장을 좀 해놔가지고, 그죠?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입니다. 이런 판단. 그것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라는 판단. 이런 과정만 정확하게 좀 학습이 돼 있으면,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이 어렵지 않게 접근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역시, 변수 변환 자체도 뭐 이렇게 특별한 항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을 좀 추정하였습니다. 크기가 4인 그리고 표본평균 x바 되었을 때 신뢰도 95%로 구한 신뢰 구간 열심히 되어 있고요. 크기가 n 형태로 x2 표본평균에서 99%로 또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신뢰 구간 구해가는 식이 우리가 이제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고 있으면 되는데 신뢰 구간 열심히 좀 표시를 했는데요. 나중에 풀어야 될 건 차를 구해가는 거죠. 신뢰 구간 차이를 구하면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런 항목을 좀 기억하면 되겠죠. 이제 주어진 식을 좀 곧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배의 95%라고 했는데요. 문제를 보니까 아이고 연산을 좀 도와주는데요. z값을 이해로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 됐습니까? 그다음에 루트 n분의 여기는 뭐 크기가 좀 4인 표현했으니까 2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우측은 2배를 해주고 2배의 z 근데 이제 99%라고 했죠. 99%는 z값 3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루트 n 이건 좀 모르고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에이구 이렇게 해서 이 하나만 약분하면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좀 약분해 주는 거니까 루트 n은 그러면 이제 6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면 문제에서 뭐 n 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 6 제곱해서 36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실내 구간과 관련된 이야기죠. 실내 구간과 관련돼 있는 그런 표현들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니, 뭐,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기억하고 있게 되면, 또 실내 구간 자체의 식이 이렇게, 빼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두 배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들. 되죠. 그 구성 항목에서 이제 Z값이 실내 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되어 있고, 문제에서 또 뭐 연산 좀 잘 하라고 1.96, 2.58 이런 부분이 아니라 2하고 3 이런 부분도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마음 편하게 기본 틀이 되어 있으면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배수 X는 평균 표준표차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더 확률, 이거 차이도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뜻 파악이 좀 잘 안 되면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죠. 평균 M 돼 있고, 그러면 M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확률들은 좀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은 이렇게 평균이 또 M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데, M-16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거보다 또 어떻게인가 작은 확률인가요? 이런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로 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런 확률들을 지금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쨌든 뭐 X 값이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16 이렇게 작은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Z 값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그마 분의 16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근데 이제 확률 자체를 좀 몰라서 이런 부분을 K라고 처리해주면요. 이 확률이 이제 K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똑같은 대칭 구조 모양의 반대편이니까 여기가 이제 0.5 마이너스 K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차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K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K 처리한 부분들 그러면 이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K 마이너스 0.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지금 4544 0.454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2K가 9544 0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 값은 0.477이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77이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2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표준화 값 할 때 이제 시그마 분의 16 이렇게 되는 이 값 자체가 이제 이 Z 값이 이제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내용. 그렇다는 얘기는 시그마는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셨죠? 시그마 값을 계산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아이쿠 뭐 무지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못할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 표준화해 가는 과정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개념적으로 좀 헷갈릴 때 이렇게 정규분포 됐을 때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좀 그려서 뭐 수식으로만 좀 살펴보지 말고 무엇을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눈을 딱 봐가면서 좀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론 정리가 좀 편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개념 설정만 좀 진행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표준화식이랑 이렇게 좀 어찌 생각하면 이제 끼워 맞추기 해도 좀 답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좀 자신감을 갖고 표준화식이랑 정규분포 모양 개념 설정해 가는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 공인한 여자 1번부용 핸드볼 공을 좀 생산하는데요. 무게는 평균 표준표차인 정규볼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64개를 좀 추출을 해가지고 또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좀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X바가 346 이상 353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아니 뭐 벤다이금 그래도 처리해 보게 되면은 뭐 정상적이라면은 뭐 350g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건데 346에다가 353 여기 사이에 이제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수식은 표준화 과정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루트 n 지금 몇 개를 좀 추출했나요? 64개니까 8분의 z값 쪽 계산해주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8분의 표준 편차가 16 이렇게 됐으니까 8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2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3인데 350 이렇게 되니까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은 2분의 차이가 그럼 뭐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Z값은 1.5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갈 부분들이 결정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1.5에 해당하는 부분들, 2에 해당하는 부분들 뭐 두 개를 좀 열심히 구해가지고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8에다가 어이쿠 올라가니까 이제 910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9104 그러니까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좀 정확하게 읽고요. 모집단에서 좀 표본을 좀 추출했습니다. 그때 좀 구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 표준화 가정식 자체, Z값 구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론이랑 좀 매치업 시켜가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 학생들이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 액수는 평균 표준 편차가 40분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16을 또 추출했습니다. 조사한 사용 시간 X 바라고 했을 때 FKGK는 아이고 이거는 모집단이고 이거는 이제 표본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이 부분들이 X가 40 이거 M 플러스 그죠? M 플러스 40K 처리되는데 이거 뭐 표준화 가정식을 좀 처리하면 되는 거죠. Z값을 구하게 되면 40분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M을 빼니까 40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자체는 이 식 자체가 Z값이 아이꼴레 K인가요? K보다 좀 작을 확률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GK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 또 이제 열심히 또 X바가 M-40K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표준화식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얼마를 좀 추출한 거죠? 16이니까 4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어이쿠. 그러면은 시그마 분의 4로 좀 곱하게 되는데 일단 4분의 시그마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크거나 같다가 되어 있습니까? 또 빼게 되면 마이너스 40K가 남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Z값은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거 지금 4분의 16분의 40을 써야 되는데 제가 좀 시그마 쓴 거죠. 아이쿠 참 이렇게 형탈해 갔지. 40을 좀 소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F0, G0를 좀 물어봤는데요. 아이고, 0보다 클 확률, 0보다 작은 확률. 이거 모를 때뭐 당연히 성립하겠죠. 둘 다 0.5가 되는 거니까. F4란 얘기는 그럼 뭐가 되죠? 표준화식 거쳐갔을 때, 니은풀이 할 때, F4란 얘기는 K값이 4니까 4보다 클 확률들은 열심히 이렇게 구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측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4를 좀, 마이너스를 집어넣군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보다 아이코 작을 확률인데요. 이거 좀 표시를 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계속 이렇게 미스가 나죠. 미스가 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4보다 좀 작을 확률이죠. 좀 4보다 클 확률이죠. 이렇게 되죠. 아이고 그러니까 좀 같습니다가 아니라 뭐 더하면 1입니다. 이런 형태의 정도가 답이 되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디귿을 좀 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F8 처리해주면은 8 처리해주면 이게 좀 8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해서 확률 좀 표현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된 거죠? G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G2가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8보다 또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들이 아이고 더하게 해주면 뭐 1이 뭡니까? 1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되는 거니까 역시 이 부분도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기억 하나가 좀 맞는 거죠. 되겠습니까? 뭐 중간에 이제 표현 자체가 어이구 재미있게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률 부분들은 역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풀지 역시 또 표준화 과정 거쳐서 주어진 부분도 또 무엇을 풀지를 좀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표시해 가면 되는 건데 내용적으로 좀 헷갈리면요. 어이구 제가 헷갈렸네요. 작다 크다 이 부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보다 좀 작을 확률 이런 형태가 됐고 마이너스 2 돼서 이제 플러스 4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거 좀 더하게 해주면 1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는 또 확률이 좀 같다 이런 이론이 되겠네요. 그죠? 아주 좀 재미난 표현들이 니은디귿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보기 자체로 니은디귿을 좀 판단할 때는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아이고 서로 좀 질문하는 바를 바꿔놓으면 되는 거군요. 더하게 해주면은 1 되는 경우는 뭐 디귿이 이거 어쨌든 확률 같아지는 건 또 디귿이었고, 그죠? 더하기 해서 1 되는 건 뭐, 니은이었고, 이렇게. 어쨌든 표준화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이 의미 파악을 좀 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양계장에서 판매하는 계란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유표를 따르는데 65g 이상이게 되면 아이쿠 특란으로 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란 2,500개를 택해가지고 올 때 이제 35개 무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5보다 클 확률들을 좀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5분의, 그 다음 이제 65g 이상이니까 55 빼니까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Z값이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요. 0.48이니까 이제 확률이 0.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특난이 0.2게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2,500개를 조사하는 거니까 이항분포가 된다는 사실을 좀 판단하는 거죠. 2,500개를 조사하겠고, 특난이 될 확률은 100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시행의 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정규분포 모양에서 이제 평균 분산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50개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100 약분하고 20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50 곱하기 또 100분의 98도 해야 된대. 그러면 2 곱하기 49 처리되니까 이게 100 소거되니까 7제곱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2,500개 하게 되면 이제 50개 정도 나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50개 정도가 좀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또 이 개수가 36, 57, 36, 57 이 사이에 또 확률을 구해달라 이러니까 어이구 다시 한번 좀 확률 계산 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x가 36보다 크거나 같고 57이었나요? 57보다 아이고 제가 글씨를 좀 57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거는요. 역시 또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편차가 7이었으니까 여기는 뭐 7분의 7에서 1이면 되겠고 여기는 14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서 z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일 때, 2일 때, 1일 때 두 개의 확률을 좀 이렇게 좀 더 더하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올라가니까 8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은 그러면은 0.82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아이쿠야, 큰 흐름표에서 이게 좀 살짝 좀 어렵네요. 맨 처음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조사, 그죠? 65 이상의 확률을 해서 이제 정규분포 이론을 하는데 이런 확률을 가지고 2,500번을 조사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요 이제 이 확률들을 좀 써먹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항분포를 좀 처리해야 되겠고요. 이항분포라는 사실들 뭐 여러분 이렇게 2,500번 조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행 횟수가 이렇게 좀 충분히 크게 되게 되면 뭐 이런 걸 뭐 어떻게 조사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뭐다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규분포 중간에 이항분포를 연결해서 다시 정규분포로 이론이 좀 화려하게 좀 연결 좀 되어 있는데 뜻을 조금씩 파악해가면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평을 이제 x 바라고 하겠습니다. 94%로 열심히 좀 추정을 좀 했죠. 그 다음에 저 알파 퍼센트로 또 신뢰 구간을 좀 열심히 추정했습니다. 이때 이제 알파는 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역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x바가 되어 있고, 이거 z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뒤로 처리가 됐죠. 이런 사실들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뭐 좌측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 식에서 이제 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뭐 n은 뭐 크게 뭐 자체를 뭐 그냥 특별하게 뭐 n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뭐 다른 거 다 없죠. 이제 94%이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94% 이렇게 절반 처리해주면 0.47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47 이렇게 쳐야 되니까 z값 부분들이 지금 1.88 그다음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d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할 때는 이제 이 결과가 2분의 d가 돼야 되거든요. 특별히 뭐 n하고 시그마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이 d값이 절반이 된다는 얘기는 이 1.88이 좀 절반이 되겠죠. 1.88의 절반 이렇게 처리되니까 0.94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가 이제 0.3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이제 확률이 0.32 두 배 하게 되면 0.6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64%의 확률이라고 신뢰도가 이제 64%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주어진 부분에서 역시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D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좀 판단하겠고 이 값이 절반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리해주면 이제 0.94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론 연결될 수 있도록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식은 좀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한 상자에 20개의 귤을 넣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한 귤이, 어이구, 왜 이렇게 많죠? 10분의 1씩이나 됩니까? 그러면 2개 정도는 상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3개의 귤을 좀 딱 꺼내가지고 상한 귤이 없으면 그냥 4,000원에 팔고요. 상한 귤이 좀 1개 이상이 좀 나오게 되면
모두 또 바꿔가지고 또 그러니까 일손이 좀 더 들어가니까 5,000원에 판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방식으로 190 상자를 판매했을 때 판매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10분의 1인데 뭐 3개 꺼냈을 때 상한귤이 이제 없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죠. 20 컨비네이션 3 상한귤이 없다면 이런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18개에서 이제 3개를 꺼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0, 19, 18 여기는 18, 17,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 4, 16, 4, 5,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5 곱하기 19분의 17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률이 되는데요. 되겠습니까? 이런 확률로 몇 개의 상자를 한다는 얘기죠? 190개의 상자를 한다는 얘기가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계산 되게 좀 내는군요. 190개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이제 좀 상자 개수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9 약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5하고 약분해도 2가 남은 거니까 17 곱하기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7, 8이 56에다가 8일은 8 이렇게 쳐니까 13, 136상자가 되겠군요. 136상자는 4,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럼 나머지 상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90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90에서 빼는 거니까 4에다가 8에서 빼는 거 54개 상자가 되는가요? 요 상자는 이제 5,000원에 판매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기대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가 인수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러면 2,000 정도를 좀 끄집어내고요. 그럼 136 곱하기 2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7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272가 되겠고 여기는 13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곱하기 아이고 하나가 또 자릿수 이동하죠. 3, 4, 0,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8, 1, 4, 0, 0, 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이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5번은 좀 답이 돼가는데요. 아이고 나름 좀 재밌게 연산이 또 나중에 또 좀 잘 됐다고 이렇게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큰 틀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지는 않죠. 20개의 귤을 넣어서 판매하겠고 상한 귤이 있는데 3개의 귤을 꺼내겠다. 상한 귤이 없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좀 이를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확률이 좀 이렇게 나올 때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상자가 이제 190 상자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상자를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제 상한귤이 없는 상자가 이렇게 좀 나오겠고 이런 거 이제 4,000원에 판매한다고 했고요. 상한귤이 나올 상자가 이제 54개의 상자가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제품 교체해서 멀쩡한 거를 이제 5,000원에 판매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기대값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약간 그래도 좀 현실감이 있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재미난 연산들 좀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20번 마무리합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학년 학생 A 과목의 시험 평균 점수 M 평균 편차의 시그마인 정규표를 따르고 B 과목은 평균이 좀 높은데 평균 편차는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A 과목은 90점 이상인 학생 비율이 3%고 B 과목은 10% 많이 늘어났네요. 이때 이제 M하고 시그마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A 과목은 이제 평균이 M 이렇게 돼 있는데 뭐 90점 이상인 이렇게 되는데 요 확률 자체가 지금 0.0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제 주어진 부분들 보게 되면 0.47이 되니까 나중에 요게 해당하는 뭐 Z값 제 1.88 이런 걸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평균이 M 플러스 10인가요? M 플러스 10이 이렇게 좀 커진 상태로 90점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0%라고 했죠? 10%니까 이제 확률이 0.1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번엔 뭐 Z값이 1.28 이런 걸 좀 써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 식을 좀 잘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뭐 식을 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쓰게 되게 되면 뭐 90점 이상일 확률들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 뭐 Z값을 구하게 되면 시그마 분의 뭐 90-M 이렇게 점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계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확률이 뭐 0.0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게 돼요. 뭐 중요한 부분 이제 키포인트 되는 부분 이렇게 좀 식을 썼을 때 이제 이 1.88 이렇게 좀 처리됩니다라는 식이 되겠고요. M 플러스 이 부분들 이제 표준화식을 좀 똑같이 써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제 90점 이상의 확률 이제 표준화식을 좀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그마 똑같은데 90에서 빼야 될 값이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90 마이너스 M 대 마이너스 12가 좀 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시그마 분의
그냥 일단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써볼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는 그럼 이제 1.28이다 이렇게 좀 계산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제 90-m이란 부분들이 계산이 좀 1.88 시그마 좀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똑같이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88 시그마에다가 빼기 12를 해준 게 1.28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1.28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요 자리에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뭐 이게 계산해주면 이제 0.6 시그마 부분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입니까?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6 시그마는 있고 1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시그마 값이 그럼 이제 20 이렇게 처리해서 좀 나오면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20을 또 열심히 또 좀 곱하게 해야 되겠네요. 아이쿠, 그러면 어느 쪽 사는가? 이게 좀 나왔나요? 90 마이너스 18.8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게 m입니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에다가 37.6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m 값은 4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9에서 빼니까 2에다가 8에서 52.4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됐습니까?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평균하고 좀 다 구했는데요. 나중에 10m 플러스 시그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10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0m을 해주면 이제 5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54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은 좀 그냥 답을 좀 깔끔하게 써가는데 이제 주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뭐 큰 흐름에서 이제 앞에 부분에서 주어진 부분들 이제 3%가 넘어갑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90 넘어가기 이번 10%입니다라는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정규분포로 이렇게 좀 제가 좀 살짝 그려서 이제 뜻파악해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이제 z 값이랑 좀 연결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거죠. 여기 부분 이제 z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 z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 요 둘을 통해서 이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된다. 이런 형태로 좀 귀결되는 거니까 수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 개념적인 정리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돼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2장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겠습니다. 3위 배수가 적힌 사건 A사건, 4위 배수 B사건 이렇게 되는데요. 아유, A사건을 구하십시오라고 되는데요. 3위 배수면 3, 6, 9, 12 이거 쓰면 그냥 답인가요? 아이고, 이거 풀이가 없습니다. 그냥 쓰면 답입니다. 4위 배수인 사건 그러면 4, 8, 1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것도 답입니다. A 확률 구해달라. 12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3분의 1 쓰면 이제 이것도 답이고요. B 확률 구해달라. 12분의 3 해서 이제 4분의 1 쓰면 또 답이 되겠고. 아이고, 이게 좀,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이거는 좀 A가 일어났던 확률에 A 교집합 B 이렇게 될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교집합 부분들 뭐 10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뭐 요거는 A 확률 사건이 4개 중에서 뭐 1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B라는 사건이면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뭐 계산식을 안 써도 되겠군요. B라는 사건 자체가 이렇게 하면 3개 일어나는데 그 중에 교집합이 하나니까 3분의 1. 아이고 이건 뭐 아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한번 쓸까요? 그래도 서술형인데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써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A 교집합 B 부분들이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들이 좀 성립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교집합의 확률은 10, 아까 이제 10이 하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A 확률이 3분의 1이고 저게 4분의 1이죠.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 거죠.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다. 독립이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독립종속을 판별할 때는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곱입니까?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분리법이다. 이런 것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잘 이해되시죠? 아, 이거 좀 그래도 마지막 문제가 좀 가볍게 좀 처리가 되는 거라서 좀 기분이 좀 좋군요. 자, 이제 그 앞쪽에 뭐 22번을 좀 이렇게 설명 좀 이해되면 되겠고요. 앞쪽에 그래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좋은 문제들이 좀 몇몇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유신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